네, 오늘 아침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봐서 익숙해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도 굉장히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 이제 친근하시죠, 저희가? 네, 친근합니다만 아직도 또 좀 떨립니다. 아유, 전혀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시의회장 송바우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의장님, 그 뭐죠? 그 안산시에는 홍보 대사가 있나요? 지금 아까 우리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는 광명시 홍보대사거든요. 아, 예, 그러시군요. 안산시에는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예, 홍보대사가 있고요. 예. 최근에 가수 김원준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가? 안산 저희 신안산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신안산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김원준 씨가.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위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때 완전 꽃미남의 대표였는데, 예, 그죠. 김원준 뭔가 씨가 적을 두고 있어야지 하는군요. 아니, 저는 우리 그 유나 씨 좀 어떻게 홍보대사 좀. 저 안산시에 예. 친한 언니 있어요. 아, 저는 환영합니다. 안산시 친한 언니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요거는 오늘 원고 내용 아닌데 안산시 하면 저는 그 반려동물 축제 사실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바로 제가 의장님 치니까 그 기사가 먼저 뜨던데 네. 거기 한번 제가 반려인이거든요. 저도 아, 그러시구나. 꼭 한번 가봐야지 늘 생각했는데 못 갔어요. 네. 강아지 안고 계신 사진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꼭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이어서 이제 거의 한 달여 만에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조금 더 의장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예, 것 오늘은 좀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때는 우리 정책 쪽에 좀 초점을 맞췄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송바우나라는 정치인은 과연 누구인가? 예, 좀 초점을 둬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40대 초반이신데 네. 벌써 3선이세요. 네. 예. 정치하신 지 그러니까 10년이 넘으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치 입문 어떤 계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 당선이 됐는데요. 그 입문하게 된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려서부터 좀 정치에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교관도 꿈을 꿨던 적이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고자 했던 마음은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제가 군대를 카투사 나왔어요. 미군 부대에서. 네네네. 네. 카투사 복무하다가 제대하고서 제가 편입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문으로 익힌 정치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또 어렸을 때 꿈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의 국회의원분을 무작정 제가 찾아갔어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문을 두들겼죠. 예, 그때 당시 예.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실례지만 예.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 그 지역구가 단원갑이었는데요. 천정배 국회의원. 네, 장관까지 네. 역임하셨죠. 네, 많이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전정배 전 의원.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가서 어떻게 그냥 진짜 찾아가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남겼고요 트위터로. 네. 예, 그랬더니 찾아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뭘 하세요?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이준석 씨가 뭐 당 대표도 하고 뭐 청년 정치인들이 세고 셌지만 네. 당시만 해도 청년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2010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주 신선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저런 당직을 좀 주셨어요. 민주당이었는데 그 대학생 위원장이라는 당직을 주셔서 제가 거기서 그런 당직을 맡으면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네. 공천을 잘 받게 돼서 그때 처음 당선이 됐고 18년도에 재선, 22년도에 3선. 네. 그래서 벌써 이제 6월 말이 되면은 만으로 10년이 됩니다. 정치 제가 의원으로 활동한 지. 네, 네. 예.
우리 지금 채팅창에도 아마 지난 방송 들으셨던 것 같아요. 최연소 의장님 맞으시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맞으시죠? 안산시 의회에서는 최연소 의장 맞습니다. 네. 그거를 아마 기억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원래 안산시가 저기 있으셨어요? 뭐 고향이신가요? 네, 고향을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태어난 건 서울인데 제가 어렸을 때 88년도에 서울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제 네. 아버지가 이제 반월공단 노동자셨고 그래서 이제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안산에서 살게 됐습니다. 원곡동이라는 동네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네. 그쪽에 있는 초중고를 제가 다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진짜 거의 고향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아니 아무래도 이제 10년 동안 입법 활동하셨으니 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예, 뭐 이제 의원의 활동이라 하면 조례 발의가 대표 발의가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의장이라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7대 8대 의회에서는 제가 좀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안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랑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는 지역 청년 고용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일부라도 풀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층 고용 문제는 전국 공통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특히 안산은 상대적으로 청년 비율이 높은 도시라서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조례 제정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조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시가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안산이 또 대학교가 있잖아요. 뭐 한양대도 있고 아까 네. 신안산. 저희가 5개 대학이 있습니다. 다섯 많. 서울예대. 맞네요. 네. 유명한 대학들이 많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청년 일자리에 관심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조례. 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한 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책을 번역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에서 조례가 의결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조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는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아동과 청소년들한테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해서 그들을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자 이런 내용이 목적입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안산 지역의 이중 언어 교육 개념을 이제 뭐 사실상 도입했다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에 필요한 조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산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사업을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범죄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분들 이런 분들도 구제를 해드리고 또 범죄 피해 방지나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범죄 피해자로 보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이제 주요 골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조례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이중 언어 교육입니다. 이게 두 가지 언어를 뭐 교육을 다 해준다라는 거죠, 취지는? 예, 맞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외국 국적 출신이시면 어머니와 어설픈 한국어로 대화를 할 바에는 어머니의 말로 하는 게 아이의 감수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하자.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중 언어 교육이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의장님께서 방금 이중 언어 교육과 관련된 책 번역하셨다라고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좀 더 네.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리콴유가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의 책을 2020년에 번역하고 출간을 했습니다. 예. 예, 리콴유 총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총리에서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제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국부라고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사실상 불리는 분인데 제가 2001년에서 2년까지 싱가포르에 잠시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리콴유 총리의 정치관 또 언어교육 정책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 통치 기간 중에 동남아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뤘습니다. 리콴유 총리의 정치적 유산으로 인해서 지금도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민 소득을 유지하면서 금융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뭐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이렇게 통찰하는 그 능력 네.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은 정말 제가 좀 존경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롤 모델로 삼고 계시는군요. 아무래도 정치 철학에도 좀 영향을 그럼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철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결과 중심주의. 근데 네, 중요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한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저는 네. 이렇게 단언을 드릴 수 있고요.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게 국민들 투표하신 분들이 바라는 바이다. 네. 그걸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최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뭐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MBTI 예. 얘기 많이 하면 저는 T거든요. 아주 현실적인데 이거 쏙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성과주의.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비처럼 생각하고 상인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치라는 게 약간 공연불 같은 얘기긴 하지만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만이 국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남 좋은 일 해야죠. 그게 또 공약 이행이랑도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한 맞습니다. 거를 성과로 보여주는 거. 그럼요. 네, 네. 이런 이야기들 정치 철학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니 우리 의장님이 여기 지금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의회 용어 사전 알아보기 시간 이런 거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사실 이런 용어들 많이 듣긴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늘 예. 어떤 용어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개원, 개회, 개의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나오죠. 네. 뭐 10개자가 들어가니까 여튼 뭐 시작한다. 뭐 연다. 이런 개념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예. 네, 개원이라는 거는 선거를 치르고서 의회가 최초로 집회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9대 안산시회가 2022년 7월 1일 개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회라는 거는 회의가 소집돼서 일정 기간 임시회나 정례회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가 6월 3일부터 개회합니다라고 쓸 수 있고요. 개의라는 거는 당일 하루에 본회의나 위원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어떻게 보면 개원이 가장 큰 거고 맞습니다. 단위가 크고 네. 그다음에 개회는 그 이제 회의가 소집됐을 때 그 회의 맞습니다. 그리고 개의는 그 날 날 하루하루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 범위를 조금 네. 축소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원래 잘하십니다. 네. 윤아 씨가. 일단 잘 몰랐다 전 알았고 아마 최지만 기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아유 저도 많이 헷갈려요. 아유 지금 문자 주신 거 좀 네. 설명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맞아요. 4202번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얼굴이 진짜 젊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산 시민으로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얼굴 관리 잘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더 젊어 보이세요.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 그 성함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라는 그 질문도 사실 아까 왔었거든요. 또 지난번에 설명을 얘기해 해주시긴 주셨지만 네, 한글 이름입니다. 네. 예, 한글 이름이고요. 바위를 변형시켜서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순 한글 한글 이름. 이름 아니다라는 얘기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이름 기억하실 것 같고요. 사실 그 5월 이제 여기저기서 행사 또 볼거리 놀거리 많은데 저는 이 축제 예전에 한번 제가 취재 간 적 있었어요. 안산 국제거리국 축제.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저희 안산 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네네. 예, 국제거리국 축제 올해로 벌써 20돌입니다. 맞아요. 안산뿐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2019년에는 경기도 12대 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잠깐 설명드리면 예. 공연,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개국 97개 작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고 3일 동안 약 3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거리극에 참여할 최종 라인업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 작품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려한 불꽃쇼 펼쳐졌던 폐막작 불의 축제는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리극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산이 자랑할 만한 공간인 안산 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광장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약간 광화문 광장과 느낌이 좀 비슷한 네, 네. 예, 이런 유례가 없는 광장입니다. 예, 거리국 축제에는 양 옆의 도로를 통제하는데 평상시에는 걸어다닐 수 없는 도로까지 축제 기간 중에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해방감 맞아.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아쉬운 점이 딱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행사가.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내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의장님도 네, 그럼요. 다녀오셨어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아, 저는 폐막작 아무래도. 폐막자. 네. 그렇구나. 여기 진짜 화려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면서 그 공연 보는 게 뭔가 좀 색다르면서 평소에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탕후루 하나씩 먹으면서 다니면 아주 재밌습니다. 역시 MG 의장님이야. 저희가 이거 거리극 축제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년에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놀거리와 함께 저희가 먹을거리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맛집 부록으로 오늘 의장님이 추천해주실 음식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의장님의 맛집 오늘은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번에 다문화거리 궁금해하셔서 그 다문화거리 쪽에 있는 네네. 원곡동에 있는 식당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땡땡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땡땡 식당인데 그 땡땡이 사장님 이름입니다. 한 글자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금자로 시작합니다. 금땡 식당. 네, 금땡 식당. 못 팔아요 여기서. 네, 중국 본토식 정통 요리 짜장면 같은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 길림 출신 한국 분이신데요. 귀화하셨죠. 예, 한국으로 온 중국인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음식점을 여셨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중국 분들뿐 아니라 저도 자주 갈 정도로 한국 분들 입맛에도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주 가는 곳이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정설이에요. 시청, 구청, 동 직원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랑도 자주 가끔 가시고. 가끔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여기서 어떤 걸 좀 주문해야 그래, 맞아. 될까요? 추천 메뉴. 예. 가지요리, 지삼선 그리고 또 한국 분들 좋아하는 거 이제 중국식 그 탕수육 있죠. 꿔바로. 꿔바로. 네. 네, 이런 것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꿔바로와 가지 요리 예.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꼬치도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의 맛집 소개까지 저희 들었고요. 굿모닝 초대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바우나 안산시 의회 의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